저 역시도 연애를 하면서 누굴 테스트해본다거나 일부러 어떤 굉장히 뭐 나쁜 상황을 만들어봐가지고 시험을 빠뜨려가지고 검증을 해본다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일부러라도 해보세요라고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이었던 결혼하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3가지 방법에 관한 영상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결혼해도 되는지 알아보는 3가지 방법이라는 약간은 자극적인 그런 제목을 달아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 영상이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고 댓글창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댓글을 보면서 제가 대부분 답글을 달고 있는 편인데 반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계산적이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느냐. 뭐 너는 그러면 완벽하냐. 이렇게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얼마가 있겠냐. 결혼을 하라는 말이냐. 결혼은 못한다. 뭐 이런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러면서 불쾌함을 느끼시고 또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또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찍을 때에도 저 역시도 뭔가 좀 순화한 단어가 없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던가 검증한다라는 그런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미 영상을 찍을 때부터 뭔가 다른 표현이 없을까 사실은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마땅히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또 편집을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썼습니다. 이유는요. 먼저 전제를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자, 여러분. 저는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요.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머리를 굴리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재테크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계산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편법이 있을까, 뭐 다른 빠른 길이 있을까, 너무 머리 굴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굉장히 저는 많이 합니다. 오죽하면 그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계산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지금 제가 어린 것도 아니고 나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어보았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상대를 진심이 아닌 것으로 다가갔을 때 그게 인간관계가 만들어집니까? 잠깐은 될 수가 있지만 그 인간관계가 진짜 인간관계가 아닌 거를 모두가 알잖아요. 그걸 제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베스트는 저는 늘 주장을 하는 것은 사귈 때는 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사귀는 것이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사계절을 다 겪어보시고 긴 시간을 연애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연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뭐 결혼을 고민할 때도 확신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본 마음과 다르게 저를 표현하는 그런 댓글들에는 안타깝더라고요. 네, 제가 뭔가를 잘못 전달했나? 자, 사람이요. 어떤 것을 책을 보던 뭐 영화를 보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간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뭔가의 경험으로 인한 한계가 있거든요. 각자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경험해 본 거는 잘 못 믿듯이 그것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읽어도 모두가 각자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이번 영상도 제가 정말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각자의 연애는 달랐던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연애를 했는데 뭔가 잘 됐다. 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사귀니까 다 알겠더라. 굳이 그렇게 테스트를 안 해도 다 볼 건 보인다. 등등등 모든 것들이 결국엔 자신의 그 연애 경험담이나 인간관계의 경험담을 통해서 스스로의 생각을 지금 이제 댓글로 남기신 것을 저는 압니다. 저 역시도
연애를 하면서 누굴 테스트해 본다거나 일부러 어떤 굉장히 뭐 나쁜 상황을 만들어 봐가지고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검증을 해본다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영상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라도 일부러라도 한번 해보세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일부러라도 해보세요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웨딩샵 운영을 6년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부들을 만난 경험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연애 가치관과 결혼의 가치관과 많이 다른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에 연애를 해서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커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커플들 주변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조차도 약간 우려스러운, 결혼도 하기 전에부터 벌써 약간 우려스러운 커플. 그러니까 결혼 커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어떠냐면 연애를 오래 한 커플들은 벌써부터 이런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들이 약간 닮아있기도 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저도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두 분 연애 오래 하셨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정말 연애 뭐 5년 했어요. 뭐 7년 했어요. 뭐 CC였는데 지금 결혼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요. 어떤 커플은요. 들어올 때부터 벌써 느낌이 조심조심한 커플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막 긴장이 되고 각자도 긴장을 했어. 그 무슨 느낌이냐면 힘들게 결혼을 결정을 했는데 혹시나 어떤 뭐 뭔가의 단어나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으로 갑자기 토라져가지고 뭔가 이 결혼이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는 뭔가 조심하고 해야 될 말도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느낌의 커플들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네. 그런 분들 어떻게 만나셨냐고 물어보면 뭐 선을 봐서 뭐 연애한 지 뭐 3개월 됐고 근데 결혼하시고 이런 분들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의 목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이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평생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아닌 분들,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네.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시고 많은 경험 주변에서 이제 결혼을 많이 하면 제 말뜻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결혼을 안 하면 이 세상의 주변의 시선이나 뭐 여러 시선이나 사회적인 시선이나 부모님들이든 뭐 여러 가지 뭔가 인생 실패자 같아서 일까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계속 그냥 결혼 그 자체의 목적을 목표로 삼고 그때까지는 뭔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조심히 하는 사람들, 때로 또는 둘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들도 있고 또는 한 명이 완전히 한 명을 맞추는 커플도 있어요. 네. 할 말을 안 하는 거죠. 못해요. 혹시나 뭔가. 근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끝까지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본 모습이 나왔어. 그럼 이 사람 생각하겠죠. 바뀌었네? 뭐야, 예전이랑 달라?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이 모습이었지만 과거에 숨긴 거죠. 네. 이런 분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우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엔 중요한 부분들을 보지도 않고 또는 제가 보기에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실까. 위태위태한 커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내서 추려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생각을 해오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요런 포인트를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열을 했고요. 제가 중간에 일부러라도 해보라는 말씀은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짧으신 분들, 근데 결혼은 하셔야 되는 분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있는 분들인데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네, 물론 그렇죠. 물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애를 10년 해가 결혼했는데 잘 못 사는 분들도 있고요. 연애를 정말 무슨 뭐 1개월, 2개월밖에 안 하고 결혼이 결정했는데 너무 잘 사는 분들도 있죠.
그죠? 이것은 짧으니까 빨리 꼭 하셔야 돼요. 또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뭐 환경미화원이 사회적 약자인가요?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어떻게 그렇게 내리시나요? 소피아님은 뭐 세상을 그러니까 소피아님은 왜 그런 뭐 편견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네요. 뭐 이런 제가 사회적 약자를 보는 방법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 뭐 폐지 줍는 분들도 보시고 그러면서 뭐 환경미화원에게 대하는 모습도 보시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비싼 차 모는 오너, 뭐 또 뭐 소형차를 모는 오너에게 운전할 때 태도가 달라지는지 이러면서 등등등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사회적 약자의 정의로 말씀드린 게 아니죠.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뭐 환경미화원이 지금 연봉이 4천이 뭐 넘는데 사회적 약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찝으시더라고요. 제가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대우를 받는 직업이 있고요. 돈을 얼마나 벌고 떠나서 약간 무시를 당하는 직업이 있죠. 그렇잖아요. 실제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어떤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실제는 막 연봉이 막 되게 많아요. 그래도 겉모습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직업군도 있고 그 어떤 존재가 있다고요. 맞잖아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도가 일관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본인의 시선으로 판단을 해서 태도가 달라지는지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입니다. 어떤 댓글 중에 소피아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방향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고 지금 댓글을 단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분이 계셔요. 그 말에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댓글의 내용들도 그렇고 또 뭐 좋아요와 싫어요의 비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는 뜻을 바로 이해해 주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이야기를 그래도 진심이 잘 전달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독 되게 반복이 되고 그런 뭔가 단어에 대해서 약간 발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뜻은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긴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파악이 돼야 되는 그런 연애 기간, 그런 연애 경험을 갖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동거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냐? 맞습니다. 동거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에 동거를 할 수가 있다면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가능한가요? 부모님께 엄마 나 결혼 전에 동거 좀 해볼게요 라고 선언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자녀가 있나요? 또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그래 좋은 방법이야 동거를 권하겠다 열심히 많이 동거를 해봐라 라고 쿨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 힘든 방법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정말 연애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으셔서 너무너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빠른 결정을 하셔갖고 어떻게 보면 성급하게 결혼을 해서 그래서 또 이혼율도 또 되게 높잖아요. 이런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뽑아서 만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그럼 상대방 누군가를 실험을 하는 건 굉장히 뭔가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고요. 그죠?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다라는 그런 비판의 댓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진심으로 사귀어도 나름의 기준으로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런 분은 이러셔야 돼요. 이성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나랑 사귈래요? 나랑 사귀시다 하면 그래요? 그게 사귀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소개팅만 하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만 하더라도 상대가 들어오는 것부터 벌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죠? 나름대로 막 해서 봅니다. 이런 부분 좋다. 옷은 내 맘에 안 드네. 뭐 키는 크네. 뭐 어떠네. 얼굴 예쁘네. 어찌됐건 나름대로 스스로 순식간에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 안 하십니까? 어떻게 판단을 안 하고 사귀는 걸 결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오늘 헤어졌는데 다음에 우리 뭐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카톡을 했는데 뭔가 이런 단어가 막 너무너무 두근두근 거리고. 연애라는 게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정말 가슴을 뛰게 만들 수 있고, 그죠? 근데 그게 감정이 막 뛰니까 내가 머리를 굴렸다 생각을 안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도 어떤 포인트인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상대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네, 나름의 스스로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삐지는 거예요. 연애를 하다가 어디에서 삐지잖아요. 뭔가 상대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삐지죠. 왜 삐져요? 자신의 어떤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삐지는 거죠. 모두가 각자 그렇게 기준이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대놓고 정리를 안 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탁탁탁 나는 이 기준으로 선택합니다라고 말을 안 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네. 그것을 저는 제가 나름대로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인성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긴 시간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런데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싶거나, 또는 내가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이 결혼을 정말 해도 되는지 확신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이것으로 할게요. 그래도 유튜브가 좋네요. 이렇게 네. 제가 댓글 보고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저도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해하고요. 저 역시도 그 짧은 20분도 안 되는, 15분도 안 되는 그 영상 안에서 개념을 쫙 줄여서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당연히 또 오해를 하거나 뭔가 기분이 나쁜 포인트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댓글들이 저 다 이해를 하고, 예, 잘 읽고 있습니다. 다만 본 뜻이 다른 것, 본 뜻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제가 정작 전달하고 싶은 큰 주제가 오히려 다르게 괜히 조금 작은 포인트 때문에 묻히는 느낌이 안타까워서 부연 설명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네. 네. 뭐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야,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는 새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